네, 안녕하세요. 재테크쌤 달동 파파입니다. 민주당에서 35조 슈퍼 추경안을 제출했는데요. 핵심 골자는 소비 쿠폰 1인당 전 국민에게 2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고요. 그리고 AI 반도체 사업에 5조 원을 증액한다는 내용입니다. 좀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게요. 민생 회복을 위해 24조, 경제 성장을 위해 11조, 즉 24조 더하기 11조에서 총 35조 규모인데요. 민생회복 관련해서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 상생소비 캐시백, 8대 분야 소비 바우처, 지역카페 할인 지원 등 4대 패키지를 주장했습니다. 좀 상세히 볼게요.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역카페 1인당 25만원입니다. 근데 여기에 추가로 기초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족에게는 10만원을 추가해서 35만원까지 최대 지역카페로 지급한다는 내용이고요. 상생소비 캐시백은 뭐냐면 대형마트를 제외한 우리 주변에 상권을 이용한 분들에게 카드 지출액 합계가 전년보다 3% 이상 소비해주면은 10%를 캐시백으로 돌려준다는 내용입니다. 내가 50만원을 썼으면 5만원을 캐시백으로 돌려준다는 내용이죠. 그리고 8대 분야 소비 바우처 사업은 숙박부터 농수산물까지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5천억 규모의 사업이고요. 또한 지역 카페 발행액에 10% 할인 비용을 지급하는 사업에 2조 원을 편성했습니다. 나머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에 2조 8천억 원, 농업과 어업 지원에 1조 3천억 원, 취약계층 지원에 5천억 원, 장병 처우 개선과 중증 외상 전문의 양성 등 국민안전 강화에 9천억 원 등을 각자 투입하자고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민생회복을 위한 24조고요. 그리고 경제성장을 위한 11조에는 공공주택과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1조 1천억 원, 청년 등 일자리 및 창업 지원에 5천억 등을 배정을 했고요. 제목에 나와 있듯이 AI와 반도체 투자 확대 등 미래산업에 5조 원,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아리백 대형과 전기차 지원 확대 등에 총 1조 원 등, 마지막으로 고교 무상교육 지원과 5세 무상보육 등에 1조 2천억 원, 지방정부 보강에 2조 6천억 원을 더해서 24조 더하기 11조 35조의 슈퍼 추경안을 제시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민생이 힘드니까 그만큼 많은 예산을 추경해가지고 좀 민생회복과 경제성장에 도움을 주자는 내용인데요. 35조 추경이 논의가 돼가지고 통과될지 모르겠지만 장점과 있고 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구독자분들의 개인 판단에 저는 좀 맡기고 싶고요. 이 추경안이 통과돼서 1인당 25만원 지원해주면은 싫어하는 사람은 없겠죠. 다만 그러한 금액을 우리가 지원받는 만큼 미래 세대에 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좀 각자 판단에 맡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뉴스 좀 살펴볼게요. 최근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했죠. 그래서 지금 강남 집값에 불 붙었다는 내용인데요. 추가 가격 상승도 시간 문제라고 지금 뉴스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잠, 삼, 대, 청이라고 하죠. 잠실,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 이 4개 지역에서 아파트 291곳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뭐냐면 이러한 동에 아파트를 매입할 때 실거주를 한다는 조건으로 실제 실수요자만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게 해줬는데 이러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되면서 실거주뿐만 아니라 갭투자나 외부 투자하는 분들이 이제 자금을 가지고 실거주하지 않아도 아파트를 매수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 갭투자 외지인 수요까지 더해지면서 호가가 오르면서 집값이 과열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전문가들이 예상했는데요. 실제로 주택 매수세가 강남 3구가 속한 동남권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가 전주 대비 포인트가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부동산 시장이 규제를 좀 해제하면서 가격이 조금 다시 불붙는 상급지 위주로 불붙는 그런 듯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농협은행에서 12일부터 비대면 주담대를 최대 0.6%포인트 내립니다. 그래서 비대면 전세 대출을 0.5%포인트 내리고요. 대환 대출을 0.3%포인트 인하합니다. 주택 관련 대출의 고객 부담 완화 및 실수요자 지원 목적으로 금리를 인하한다는 내용인데요. 꽤 큰 포인트를 인하해서 반가운 소식입니다. 지금 시중 5대 은행의 주담대 금리가 아마 4% 초반에서 중반대로 형성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0.6%포인트를 내려도 3%까지 떨어지는 것 같진 않아요. 농협 자체가 원래 주담대 금리가 4.6에서 4.7 정도의 이러한 금리였기 때문에 3%까지 떨어지진 않지만 그래도 4% 초반대까지 금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2월 18일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비교해 보면요, K뱅크가 가장 싸게 받으면 3% 후반대 정도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 같고요. 우리은행도 우대금리를 받으면 3% 후반까지 나와 있지만 보통 4% 초중반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한은행도 4% 초중반으로 형성되어 있고요. 국민은행도 마찬가지로 4% 초중반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NH농협은행이 4% 중후반대로 형성되어 있는데요. 금리에서 최대 0.6%까지 할인해준다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뉴스 한 개만 더 볼게요. 5월 상반기부터 무주택자만 줍줍 무순위 청약이 가능해집니다. 현재까지는 무순위는 전국민 대상으로 주택 있는 사람들끼리 모두 다 청약을 넣을 수 있고요. 청약 취소분은 당해 지역에서만 거주하는 사람만 청약을 넣을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이 무순위가 무주택자만 청약을 넣을 수 있는 내용으로 바뀐다는 내용입니다. 이 국토교통부가 12일 청약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는데요. 무주택자 실수요자 지원이라는 청약제도의 본래의 취지를 살려서 기존 주택 소유자들은 이 무순위 청약에 지원할 수 없게 되고 무주택자만 지원할 수 있게 된다는 내용이니까요. 그리고 심지어 이 무주택자 한정에 필요시 거주요건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 A구 구청장이 해당 광역지자체 서울 또는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거주요건을 부과해가지고 이 무순위 청약일지어도 필요시 거주요건까지 부과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 국민이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무주택자만 할 수 있고 무주택자 중에서도 거주요건까지 이제는 생길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아셔가지고 올 상반기에 언제 시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무주택자 줍줍 무순위 청약이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는 내용도 숙지하셔가지고 거기에 맞게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간단한 부동산과 경제 소식 가지고 왔었는데요. 좋은 하루 보내시고 저는 또 다음에 좋은 뉴스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